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8일째 이어지며 광주시가 지하철 증편과 전세버스 투입 등 24시간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내버스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어 비상수송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4시간 대책본부 운영체제에 돌입해 도시철도 12회 증편 운행과 출퇴근 시간 택시 운행 확대, 공공기관 차량 부재를 해제했습니다. 또 각급 학교의 등하교 시간 조정과 함께 내일부터 2개 노선에 전세버스 6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강 시장은 또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공감과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과 예산이 부산항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까지 이전하게 되면 광양항의 소외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투포트 항만 정책으로 한때 부산항과 함께 집중 육성됐던 광양항.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광양항은 빠지고 투포트 개념은 부산 북항과 부산 신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부산항에 광양항보다 4배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여기에 더해 부산 제2신항을 12조 원을 들여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동량 확보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것은 또 부산이 많이 올등하긴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 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해수부 부산 이전이 광양항의 위상을 더욱 위축시킬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관련 기관과 인프라가 집중된 부산에 또다시 권한을 밀어주면서 광양항의 소외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이 특정 도시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광양항 부산항 투포트 정책이 이번 이전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실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해양수산부 산하의 여러 유관 기관들을 이렇게 서남해안 쪽으로 고르게 좀 분산 배치. 새 정부 들어 세계적인 친환경 스마트 항만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광양항. 해수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 지역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광양항 육성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내란 종식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헌법과 민주주의의 뿌리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에 있다라며 이재명 민주정부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참배 이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적 과제인 조속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운영 중인 한 횟집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해당 횟집 측은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했고 소비자들에게도 이를 고지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한 횟집입니다. 체인점 중 5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 재료로 쓴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석 달에 걸쳐 중국산 주꾸미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손님에게 팔거나 일부 지점에서는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주꾸미 등 수산물은 메뉴판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직원들한테 국산만 쪼으면 다 국산이라고 말했죠. 소비자들한테 5만 5천 원, 6만 5천 원씩 다 국내산 기준으로 판매한 거죠. 납품업체 거래 명세서를 보니 지난 4월 한 달간 중국산 주꾸미를 최소 9번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4월 국내산 주꾸미 가격은 킬로그램당 2만 9천 원에서 6만 원이었고 수입산은 2만 4천 원에서 4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을 사용했을 경우 원가를 50% 이상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싼 중국산을 국내산 가격으로 팔아 수익을 키우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횟집 측은 중국산 주꾸미를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했고 손님에게도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뭐 일주일에 3번 들어오는데 남의 거 썼다가 중국산 썼다가 막 하는데 쭈꾸미도 원산지 표기를 하셨고 했죠. 했으니까 안 걸렸겠죠. 관련 민원을 접수받은 관할구청은 해당 점포들을 상대로 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전남 영광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발전소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8시 32분쯤 한빛발전소 2호기 저장탱크 구조물 2개를 연결하는 고리에서 황산액체 190ml가 누출돼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누출된 황산은 외부로 퍼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막혔던 강진수국의 일본 수출길이 11개월 만에 다시 열렸는데요. 어려웠던 수국 농가들에게는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게 됐습니다. 수국은 강진이 전국 재배 면적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화훼인데요.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한 핑크색과 순백의 꽃송이를 가진 수국을 재배하는 강진 화훼 농가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막혔던 일본 수출길이 11개월 만에 다시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일본 방역당국은 수국 뿌리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알을 문제 삼으며 15년 동안 이어진 수국 수출을 막았습니다. 일본은 강진 수국 재배 농가들이 지난 2009년부터 수국 80만 본을 수출한 나라입니다. 하고 있는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검역만 풀렸다 하면 저희가 이제 물량을 그대로 거기로 일본으로 많이 뺄 수 있고 그럼 이제 국내 시장도 많이 좋아지고 그럴 거라 생각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수출길이 막히며 전국 재배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강진 수국 농가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출 물량까지 국내로 몰리자 가격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 2023년 19개였던 강진 수국 재배 농가는 15개 농가로 줄었고 면적도 5.5헥타르에서 5헥타르로 감소할 정도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수국농사 16년째 지금 짓고 있는데 아마 최악인 것 같아요. 작년 올해. 그래서 작년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농가들 새 농가가 또 접었고 다행히 일본 수출길이 다시 열렸지만 국제적으로 자국 화훼 농가를 위해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농가의 불안감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광주 낮 최고 기온이 30.9도, 곡성 31.3도, 구례 31.2도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최고 습도가 90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웠으며 밤부터는 비가 시작돼 내일 아침까지 20에서 60mm, 전남 남해안에는 80mm가 넘는 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그치겠고 내일 아침 기온은 20에서 22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낮겠지만 후덥지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에서도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남 해남 봄배추에서 발생한 추대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2월 이상저온 현상과 봄철 이상고온이 겹치면서 해남의 봄배추 재배 면적 695헥타르 중 350헥타르에서 수확전 배추에서 꽃줄기가 자라는 추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추대 현상이 발생한 배추는 상품 가치를 잃어 폐기 처분하고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면서 300농가 214헥타르에 대해 5억 4천만 원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부둣가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30대 취객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여수 해경은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고흥군 녹동항에서
30대 여성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이 여성은 술을 마신 뒤 여객선 부둣가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한 다문화 사회와 인재 양성을 위한 한류 콘텐츠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강대는 오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K-팝과 K-한글 콘테스트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제2회 K-컬처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동강대가 호남권 대학 최초로 올해로 2번째 마련한 K-컬처 페스티벌에는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카메룬, 러시아 출신의 외국인이 함께했습니다. 동강대는 다문화 학생 비중이 커짐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 국적 취득과정 시험 무료 강의와 외국인 유학생 정담 학과들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이 개장 이후 처음으로 반려견에게 개방됐습니다. 순천만 정원 남문에서 열린 오늘 펫데이 행사에는 반려인 200명과 반려견 150마리가 함께 이동진료소, 손발 도장 체험, 쉼터 등 반려친화형 시설을 체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 대전, 익산 등 전국에서 반려인과 반려견이 전용 열차를 타고 순천에 도착해 이틀간 지역 명소를 둘러보는 관광 상품과 연계해 치러졌습니다.